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말발이 안 먹힌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똘똘 뭉쳤다고 봐야 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뭔가 이게 지금 뭐 한동훈 신임 대표가 뭐 그래서 이중 플레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살짝 나오고 있고. 이중 플레이요? 네. 그러니까 부결 이래놓고 이제 뒤에서는 그래요. 몇몇 의원들한테 자기 가까운 의원들한테 이제 뭐 찬성 표결해라 내지는 이거 뭐 좀 실수로 이렇게 뭐 한국 부결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하라 뭐 그랬다는 얘기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정작 이게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밤사이에 막 이 4명을 색출하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찾아냈습니까? 찾아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 해명하기를 한 분은 그 한자를 잘못 썼고, 예. 아, 또, 그게 이제 무효표죠. 네. 다른 분들은 가부 이게 어느 쪽인지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 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장 또 뭐 이런 댓글들이 막 또 달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문해력에 문제가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그 의원들 수준 차이 난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그 문해력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약간 미묘한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가 모르는 미묘한 상황들이 한동훈 대표 측근에서 좀 사이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분히 이제 여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방금 전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국민의힘도 대동단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안철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찬성표 의사를 밝혀왔었고 나머지 3명이 무효가 됐든 가부가 또 혼돈이 됐든 간에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죠. 아주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탈표가 예상보다는 많았던 겁니다. 많아야 1명, 2명 생각했는데 4명, 총 4명. 또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여기다가 제3자 추천안을 논의할 실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좀 뻘쭘해졌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면서 제3자 특검 추천안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발의하겠다는데 그러다가는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래도 여전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묘수가 없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최대 고민이에요. 두 가지.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여사 수사. 이 부분이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과제가 된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결 그러면 어떤 이제 반대 같으니까 최병 특검에 반대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머리가 나쁘면 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실수한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납득은 잘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반대표 그러니까 부결표를 특정을 한 것 같아요. 당 내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텔스 표가 있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우리가 분명히 단일 대우로 가자고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 그 단일 대우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뭐 무기명 투표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이상적인 그런 의미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국민의힘은 이 4명을 반드시 특정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해내면 이제 그 다음에 단일 대우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근데 그걸 한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독립된 국민의 대표인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건마다 어떻게 뭐 본인의 양심에 따른 그런 의견이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거부권이 살아있어야 그나마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거 깨지는 순간 더 이상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수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거부권 투표가 계속 있을 텐데 그 투표 하나하나를 뭐
탄핵안 투표, 개헌안 투표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의원들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를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탄핵했을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의 62명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는데 나중에 그분들 거의 다 특정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이제 무기명 투표라고 특정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사 앞에서는 또 이게 역사의 현장이고 역사에 자기가 큰 결단을 내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고, 정치가 이제 뭐 개인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최근 모습은 더한데 그 부분을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영섭 단장은 이제 4명을 색출해야 된다. 이제 당이 이제 단일 대우로 가려면 그런 말씀인데, 근데요, 그 이게 왜 이재명 네. 대표 그 체포동의안 때도 네. 민주당도 이제 그 가표 던진 의원들 뭐 개딸들한테 살려고 이제 인정 릴레이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좀 너무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반적이긴 예. 하죠. 사실 그 표결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알아요. 단일 대우로 가다가는 단호히 뭉치는 게 아니라 예. 함께 다 같이 쓸려 내려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을 텐데, 국민의힘 이탈표 던진 것에 해당한다는 의원들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그분들은 국회의원 사퇴하는 게 좋겠어요. 자기가 처리하는 법안에 본인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본회의장에 들어간다. 위험한 것 같아요. 국가의 차원에서. 그래서 그 변명이 맞으면 당론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지성이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물러나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그런 변명은 안 믿습니다. 뭐 사실 양심에 따라 했다고 오히려 선회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략도 없고 뭐 대안이 없어요. 이거 이번에 그러면은 뭉쳐가지고 부결시키면은 끝날 문제냐? 아니거든요. 국민 여론은 더 거세질 테고 민주당은 또 법안 발의할 텐데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경선 때,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중에 얘기했던 제3자 뭐 특검법을 성안을 해서 본인들이 발의해서 쟁점화 시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허하게 그냥 우리 다 뭉쳐가지고 일단 이거 막고 봐야 됩니다. 다음에 또 온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참 보고 있으면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요. 다른 당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려나 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실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한자로 이렇게 쓰게 돼 있고,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초선 의원 중에 뭐 이 가부 착각을 한다거나 또는 이 부자를 좀 잘못 썼다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초선 의원들 그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수하기도 좀 어려운 거다. 그래서 뭐 당 차원에서 조사 막 들어가고 막 색출하고 하니까 그 해당 의원들이 아마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절대로 실수일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요? 저는 그런 이유가 발생한 가장 큰 건 여론을 의식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전당대회 동안에도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을 한 거에 대해서 아예 배신자 프레임을 걸 정도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 여론은 여전히 최상병 수사에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추세적으로 내가 측정 조사나 특정 수치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든 해소가 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108명의 의원들 중에서는 그 부분을 다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뭐 네티즌 수사대가 됐든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수사대가 됐든 4명이 이제 거론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정말 이것이 이 앞뒤 가리지 못하는 실수였다면 우리 하은기 전 부대변인 말대로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이거 언제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 차원에서는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점점 더 이탈표가 늘어난다. 우리도 지금 언제까지고 거부권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개별 의원들이 핑계를 그렇게 대지만은 다만 몇 명이라도 이탈해서 이게 지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는 신호를 주고 당 지도부를 압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근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대안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부족하면 특검 가자 이게 기본적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더니 지금도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뭐 진행이나 아니나 이런 게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는 찬성했을 것 같고 나머지가 누굴까 심히 궁금하다 이런 의견 있고요. 반대하려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당론 반대했어야지. 차라리 안철수가 당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진짜 문제다.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지 못할 망정 덮어버리다니. 관철될 때까지 추진해라. 그러라고 민주당에 지난 총선에서 표를 준 거다. 의원의 투표는 공개 투표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야당의 입법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메비우스띠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국힘의 자중질환을 보면 한동훈의 제3자 특검안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껄껄.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제 여론이 그 어쨌든 좀 바뀐 거잖아요. 지난 이 재표결할 때보다 이제 찬성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도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1차 청문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종섭 장관, 임성근 1사단장 이런 사람들 집중 추궁하고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걸까요? 근데 저는 전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여론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탄핵 빌드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지금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좀 이따가 아마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실 거니까 설명을 안 하겠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탄핵이 아니라 이 특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저게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에 관한 청문회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성근 뭐 사단장이랑 불러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사람들이 더 짜증을 낼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여론에 사실 뭐 이를테면은 특검 찬성 여론이 낮아졌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약간 무리한 행보라든가 아니면은 이걸 너무 정파적 이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 잠깐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이 자꾸만 이제 최상병 특검을 탄핵과 연관짓는 순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지지율 조사 결과를 예.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은 조국혁신당과 이 민주당을 합해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되는. 근데 의석수로만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60%에 육박해야 맞는 겁니다. 의석수, 총선 의석수에 따져보면. 근데 또 하나는 원영섭 전 단장이 하신 말씀도 맞아요. 뭐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렸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일관되게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론상으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팩트 체크팀을 만들자.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받기도 했고 정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뭐 그게 100페이지가 됐든 200페이지가 됐든 최상병 이 순직 사고 관련된 것은 누군가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정도의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팩트 체크팀이 있었거든요. 예. 온갖 루머들을 거기서 다 이 체크를 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그걸 좀 해라. 적어도 법은 법대로 따지더라도 여론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 전 대통령 지지율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최혜병제 특검법 두 번 결국은 이제 무너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좀 출구 전략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박찬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또 발목 잡았고 그 한동훈의 싹수가 노랗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즉각 재발의하겠다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자나깨나 탄핵만 생각하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미 이 상설특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안을 민주당이 좀 협상이 좀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뭐 분명하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푸는 거는 사실은 너무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있던 특검의 제도의 취지나 이런 거에 비춰 가지고 너무 엇나가는 거고, 저는 아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여론과 관련한 대여론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저번에 뭐 기자회견도 한번 하셨는데 그게 이제 좀 몇 달 지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국을 짚으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언급도 조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정무냐 정책이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검수완박 같은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한번 수용했다가 굉장히 그게 파장이 일어나고 다시 또 그거를 뒤집어야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가를 수가 있는데 아기는 가를 수가 없거든요. 정무는 가를 수가 없는 아기 같은 거라서 이게 수정안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양쪽을 적절히 섞는다고 하지만 어느 쪽에 승이냐 패냐가 드러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저는 이미 이 최상병 특검법은 정무가 돼버렸습니다. 예, 인사는 대표적으로 정무고 정책도 때로는 이제 정무가 될 수 있는데 이미 그 최상병 특검법은 정무가 돼버려서 일단은 국민의힘이 이거를 뭐 수정으로 접근하거나, 아마 민주당도 수정을 접근하거나 그러기는 말은 그렇게 해도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한번 원칙을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빨리 종결되기를 그걸 좀 독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기자회견을 한번 하는 정도로 여론전을 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도 차상병 특검법을 이제 원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탈표도 좀 일부러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시그널을 딱 주는 거죠. 대통령실을 좀 긴장하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긴장하게 하는 카드로 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 그 최상병 특검법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제3자 추천 뭐 해서 하겠다는 그 안이 있잖아요. 한동훈 표 최상병 특검법 저는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예, 그거라도 해서 사실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도 지금 뭐 대통령실도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렛대를 좀 꽉 쥐고 안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걸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표 이 차상병 특검법은 좀 발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본인들 안을 뭐 고집하면서 또 해서 뭐 또 재의결해서 또 부결되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한동훈 특검법을 오히려 역으로 좀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특검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조금 달리 접근을 해서 오히려 이 한동훈 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좀 역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62.8%로 한동훈 후보를 대표로 선택한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여론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은 당원들이 주도해야 된다고 오죽했으면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의 뜻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감시킬 수만 있다면 제3자 추천안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럴 때 오히려 민주당은 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핵심적인 것이 이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순직 사고 관련해서 순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벗어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결과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봐도 오디오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 논란이 없어질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경로했다. 또는 이첩하는 데 대해서 이첩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줬던 거 아니냐. 그럼 그걸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킬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현안이든지요. 일단락을 못 시키고 길어지면은 부담이 되거든요. 오히려 방금 전에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이 방법이 훨씬 더 효능적 측면에서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면은 공수처 얘기가 왜 이제 국민 귀에 닿지 않는가 하면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만 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개입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임성근 사단장 관련한 그 직접적인 최혜병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었고 지난주에 그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송치를 해버렸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묶어서 특검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뭔가 반론이 없고 이거 탄핵 빌드업 아니냐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 그런 방식으로는 돌파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 이거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안이 제3자 추천 특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협상을 해야 되니까 강하게 나가서 이 지렛대를 가지고 좁혀 들어가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대안 법안을 성안해서 발의하지 않고서는 이게 돌파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그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이 부결되기 직전에 어느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되면 재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굳이 3자 특검을 추진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 특검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이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건데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면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주장하고는 좀 배치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추진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제가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단체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발언을 했냐면 지금 당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결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막 끝난 시점에서 이걸 제3자 추천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장동혁 최고위원도 논의하는 것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그러고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어요. 한동훈 대표도 이 최상병 특검 바로 추진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는 그런 생각 또 그런 여론이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 부결표를 던진 그 의원들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데요. 저는 그 믿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상황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위협구를 던진 상황은 아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